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오늘 저는요, 멀리 태안까지 왔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저희 시대 최고의 히로, 슈퍼스타, 우리 김건우 선생님, 버거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지금 햄버거 냄새가 정말 맛있는데 이거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기도 그렇고 인사드리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님께. 네, 1986년도 MBC 청룡에 입단해 신인왕을 차지한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저희 세대는요, 그냥 이름 석자 김건우 하면 다 아는. 네. 지금 뭐 선동열, 박찬호보다 저희 세대는 더 영웅이셨다니까요.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선수. 네. 오늘에서 우리 김건우 선수님 근황, 그리고 또 그 비운의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또 건강 비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 가게에 들어왔더니 여기 야, 뭐 이런 그 사진들이 많아요. 네. 이 사진이 이제 이 언제? 사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일간 스포츠에 난 건데 고교하고 투타의 1인자. 예, 와, 이때 당시 이제 고2 때 이영민 타격상이라고 그러니까 고교하고 최고 최고의 타자한테 타격상. 주는 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영민 타격상이라고 지금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해 한 명만. 그렇죠. 제일 고교. 타율이 좋은 전국대회에서만. 전국대에서. 예. 그때 이미. 근데 와, 이 투수 자세 그리고 타격도 네. 투타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MBC 청룡에 입단해서는 저기 투수로 타자로 솔직히 입단했는데 나중에 가져간 배트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배트가 귀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일본인 미즈다니 코치가 제 공 던지는 거 보더니 투수해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근육질의 포스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 너무 멋있고 이거는 이제 영원한 라이벌 우리 네. 박노준 선수하고 같이 사진으로 동기죠 고등학교. 네, 초중고 같이 나왔습니다. 와 초중고. 네, 초중고를 같이 나왔고 이 친구는 이제 고려대학교로 갔고 아하. 저는 한양대학교로 갔죠. 영원한 라이벌. 네. 이 나중에 우리 박노준 선수 얘기도 해주시고 네. 이 위는 이거 라소다 감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언제? 박찬호 양아버지 해가지고 네. 이제 라수다 감독이 제가 LG 트윈스 코치 시절에 그때 코치들 다 모아놔서 모여서 이제 연수를 해줬죠. 와, 요것도 잠깐, 요거 보면은 김건우 노히트 노런. 와, 이거 투수로서 대단한 업적인데 네. 이게 국제 대회죠? 네,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성덕열이고 이제 이게 전데 네. 81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계야구 선수권대회 가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로이트 노런도 기록을 했었죠. 네덜란드를 노히트. 네, 네덜란드를 상대로. 야, 이때 KBS가 중계가 미국까지 왔어요. 그때까지 심야에 KBS까지 와서 그때 결승전 중계도 해줬죠. 와, 그러니까 선동열과 어깨를 나란히 연배는 같죠, 두 분이. 네, 학년은 동열이 형이 저보다 고대 1학년이었고 나이는 63년생. 동갑이었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됐죠. 야, 정말 여러분 이 지금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저 김건우 선생님, 자 이제 햄버거 가게 여기 이 가게는 이게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게? 이 가게 실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고. 와, 예. 작은데도 진짜 정겹고 훈훈합니다. 이 뒤에 벽에 그림이 또 이렇게 햄버거 그림이. 이거는 우리 막내딸이 그려준 햄버거 그림입니다. 이야, 예. 따님이 이렇게 그림까지. 네. 또 이쪽에도 그림도 우리 막내딸이 다 그려준 겁니다. 와, 자, 아빠- 그럼 좀 앉아서 그럼 네. 우리 이거. 야, 진짜 그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진짜 그 이게 또 일도 보시고 해야 되는데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좀 방송에는 자주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딸들을 다 키웠을 때가 한 7, 8년 됐어요. 아하. 이제 성인으로서 네.
그러고 나서 제 어릴 때 꿈도 시골 가서 조그만 목장이나 하고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귀촌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됐군요. 네, 5년 딱 5년 근데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연포 해수욕장 부근인데. 네, 연포 해수욕장 들어가는 삼거리. 예. 여기에 뭐 연고가 있나요? 지인이 있나요? 지인이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좀 긴데 아버님이 평양에서 혼자 1.4.5태 때 혼자 넘어오셔가지고 친척분이 아버지 쪽으로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으로 해서 동해안, 남해 뭐 이런 데서 어디서 살까? 텃밭 좀 있고 어디서 살까 하다가 보니까 남해가 너무 좋은데 딸이 손주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예, 그건지.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 쪽 타고 오다가 저기 안흥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낚시를 쭉 뭐 한 100명, 200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딱 던져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처음 잡아본 거예요. 고등어 한 요만한 것들이 둘둘둘둘 달려오는데 막 손만 막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바로 야 우리를 귀촌하자. 재미난 게 여기로? 있다. 예. 낚시. 예, 그 낚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근데 사실 여기도 보면 좀 바깥으로 횡해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연포 삼거리인데 저희 집은 이제 딱 한 블록이 있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야, 그리고 5년 되신 거구나. 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여기 상호가 건우 수제버거. 이제 조남을 따서 네. 건우 수제버거.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관광철이라 예. 여름에 여름에는 조금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근데 딱 좋아요. 여름에만 좀 바쁘고 가을 겨울은 네. 조금씩 저희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예. 우리 김 선생님 좀 가끔 카메라를 좀 보면서 저만 보지 마시고 네,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께 좀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 올 때 점심을 안 먹어서 방송 전에 제가 햄버거를 먹어봤거든요. 3개를 시키고 이제 1과 2분의 1은 제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찍는 구PD가 먹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햄버거 가운데 역대 최고의 맛입니다. 와 진짜 네.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처음 봐요. 이 소스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고 패티도 이게 자글자글 씹히는 게 약간 그 불맛도 있고 네. 이 빵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네, 사실 이거 만들면서 사위한테도 혼도 많이 났어요. 맛없어요, 장인어른. 이거 사람 안 먹어요. 그래서 한 수백 개를 만들었죠. 수백 개를. 예, 수백 개를 만들어서 딸들도 이제 30대니까 아빠 이거 사람 한 번 먹으면 안 와. 뭐 해서 만들다 보니까 소스도 기존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고 패티도 직접 만들고 어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위가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 사인을 줘서 이제 오픈하게 됐죠. 야, 근데 진짜 이거 대박 날 겁니다. 이게 여기 좀 지내시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거 진짜 무조건 대박이에요. 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 햄버거 맛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사모님이 만드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세요. 근데 그 수줍어 하셔서 카메라 앞에는 안 나오시는데 지금 저기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건우 선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은 5년 되셨고 연배로 보면은 이제 예수는 넘으셨잖아요. 63년생이니까 이제 그렇죠. 네. 62세가 되네요. 네. 근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프로야구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람들 막 TV 앞에 몰려서 보고. 네. 우리 김 선생님은 그 당시 최고의 스타로 웬만한 연예인들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고교 시절에는 몰랐지만은 좀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편지를 100통 이상 받았어요. 잠깐만요. 100통? 예, 아니, 그때 손으로 당시. 쓴 편지. 이제 손으로 쓰고. 이야. 그럼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수의실에 이렇게 딱 들르면 편지를 수의 아저씨가 노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놔요. 박노준, 김건우, 뭐 조영일 막 이렇게 있으면 노준이하고 나하고는 좀 비슷했죠. 어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라면 박스 집에서 이렇게 다 싸놨었는데 하루에 100통씩 받아도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미안하네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흠모해서 여학생. 그냥 팬레터를. 이야. 멋쟁이세요. 아니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저도 고등학교 야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 저는 처음에 응원한 데가 대구 상고 거기 뭐 장효조, 김시진, 이만수 뭐 이런 분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린상고 팬이 된 거 아닙니까? 네. 80년도, 81년도죠. 네, 81년도가 그때가 제가 제일 고등학교 전성기. 3학년 때. 고3 때. 네. 81년도 때 그때 경북고등학교하고 봉황대기 봉황 결승. 그 경기는 전 국민이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 생중계도 되고. 어.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결승전인데 그 준결승 때 천안북이라고 했어요. 천안북도 최강 팀이었잖아요. 그때 내가 어깨. 5대0 완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힘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안 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뼈조각이 나간 거죠. 진짜요. 예. 이 봉황기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선동열하고 미국에 가서 세계 청소년 야구 가서 우승하고 와서 일주일 있다가 봉황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공을 계속 꾸준하게 만졌어야 되는데 안 만지고 갑자기 예선 뭐 하고 중결승 딱 던지고 나니까. 근데 그 결승에 이제 내가 완봉을 했기 때문에 노준이가 한 경기 정도는 박노준 하면은 그냥 우리 우승이다 했는데 이 친구가 맞아. 일회- 홈으로다가 1회 맞아. 예, 부상을 당했어요. 어떻게 슬라이딩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 날고기도 그러게 지금 발이 완전히 돌아가요. 네, 발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정말 지금도 제가 그때 중3 때인가 그랬는데 네. 아무튼 뭐 열렬히 응원을 했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단 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혹사당한 거네요. 세계 선수권 갔다 오자마자 또 바로 또 국내 그렇죠. 시작하고. 예. 혹사라기보다도 세계 청소년에서 우승을 하니까 대한야구협회에서 야 니네 수고했다 해가지고 한 2박 3일 관광을 시켰어요. 아 진짜요? 미국 구경시키고 뭐 어. 뉴욕까지 가서 막 구경시켜주고 아하. 자유여신상 그냥 바로 돌아와서 봉황대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연습 투구 기간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뭐 저기 1차전, 2차전, 3차전 준결승 천안북이라 할 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뼈조각이 나가서 공도 못 잡았죠. 어우 그 정도였군요. 예. 와. 근데 그래도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스타고 기자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한양대로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서울대 빼고 야구가 다 있어서 고2 때 고2 초 때부터 이제 스카우트가 막 감독님들 오셔서 와라 했는데 사실 제 꿈이 연고전이었거든요. 아하. 연고전. 어. 고연전은 근데 연대 앞에는 이렇게 다 불빛도 많고 해서 진짜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내 나이도 지고 해서 안양대학교에서 취직도 시켜주겠다. 버스 운전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버스 하시고 또 뭐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집 한 채 살 그것도 줬고. 오 진짜요? 네. 돈을 스카우트. 네, 돈. 예. 대학 때. 그때 한양대학교가 그때 이만수, 김시준 맞아요. 다 뭐 있었죠. 그냥 모든 선수들을 좋은 장효조도 선수들을 장효조 네. 뭐 그래서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 이제 스카우트 하면서 막 만수영 아버님도 취직했다 들었어요. 취직 자리. 예, 취직. 예. 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무튼 라이벌이었던 설린상고 네. 동기 그 박노준 선수는
고대로 갔잖아요. 네, 그대로 갔죠. 근데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은 연대로 가고 싶었는데 한양대가 워낙 세게 당긴 거네요. 그렇죠. 어. 나는 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못 꺼내시더라고요. 한대 만났다. 한양대 관계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표정 보니까 아 뭔가 있구나. 그때 부천에서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효도하자. 아, 그래서 한양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대를 포기하고 음. 한양대학교를 갔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곧 프로야구 생겼잖아요. 82년도에. 그래서 입단은 언제 하신 거죠, 프로야구는? 저는 86년도 MBC 청룡이 입단을 MBC 했죠. 청룡. 예. 네. 그때 프로야구가 창단하게 된 계기는 그때 정도환 정권에서 그 국민의 관심을 이제 프로야구를 스포츠로 스포츠로 돌리기 위해서 그때 방송국인 MBC도 만들고 삼성 뭐 이렇게 해서 6개 구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프로야구가 창단했는데 그 창단의 계기는 고교야구 우리 이만수 선배님, 김주진 선배님 너무나 유명하신 그 지역 대구 근데 그렇게 유명한 선배님도 있고 또 고교야구의 이렇게 피크가 저희 때 저희 제가 고2, 고3 때 그때 경북고등학교의 유중일, 성준 맞아요. 저기 광주 쪽에는 김정수, 선동열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그 계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이제 저는 그 우리 김 선생님은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여기 계신 줄 알고 이제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 뭐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비운의 스타 뭐 이런 비운의 스타 비운이라는 게 좀 항상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면 아무튼 그 선수 생활은 예. 고등학교부터 대학 또 프로야구 때까지 정말 화려하게 그렇죠. 투타를 겸비한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네. 그 가장 기억나고 자랑스러운 수상이나 기록 몇 개만. 아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영민 타격상. 네. 그 다음에 MBC 청룡이 들어와서 86년도에 신인왕. 예, 18승 6패로 하고 이제 방어율도 1.86이었고 와,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 김시진 선배가 음. 신인 최다승이 17승이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또 경신했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기록은 거의 못 깨겠다 했더니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아시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하더니 막 17승까지 막 하고 가니까 KBO에서 아우 김건우 선수 저는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할 때 유현진이 신인 최다승 기록 깰 것 같으니까 꽃다발 갖고 갑시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2경기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2경기 중에 1승만 하면은 타이고 뭐 해서 이제 19승을 깨는 거였죠. 타이가 아니라 이미 타이는 됐고요. 근데 2경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사실 하나 타자들이 너무 못 쳤어요. 유현진이 저기 2점 주면은 하나 타자들한테 약해서 1점밖에 못 내. 아이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깨지는 못하고 타이군요, 타이로 지금까지 기록이 유현진이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최다승. 예. 아, 진짜 빛나는 기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선수 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아까 팬레터 100통 받은 거에다가 또 기억나는 거 없으니까 막 프로야구 할 때는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사실 첫해 이제 18승하고 그 다음에 12승하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이제 지금의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트하다가 횡단보도를 이제 같이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팔 보시면은 수술해서 투수로서의 생명이 끝났죠. 와, 지금도 뭔가 이 흉터 같은 게 있네요. 여기가 이제 본네트에 받쳐서 뼈가 복합골절이 됐는데 그때 당시 수술이 우산대처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같았으면은 의학적으로 박사님이니까 여기만 잘 고정하면은 팔꿈치 여기는 안 건드렸어.
지금도 소리가 지금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잘못한 거죠.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MBC 들어가서 네. 신인왕 하고 하시고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12승 하다가 이제 시즌 후반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죠. 그 장소가 또 제가 사는 동네 근처더라고요. 그 대치동 네. 우성 아파트 근처에. 예, 청실 아파트 제 여자친구가 대치동 청실 아파트에 살고 예.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저기 선발이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굳이 지방에 안 데리고 갔죠 선발 투수는 피곤하다고. 그래서 데이트하고 이제 청실 아파트 건너서 우성 아파트 쪽에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의 파란불 받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뛰고 꽝 하더라고요. 저 차가 와서 받는지를 몰랐어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거의 다 건너갔어. 다 건너가서. 다 건너. 그래서 꽝 해서 교통사고구나. 머리 보호해야지. 다시 꽝 하더라고. 두 번. 예. 그래서 그게 본네트를 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우성 아파트 내가 택시 타려는데 거기 한 20m 날아간 거. 그렇게 차에 한 번 부딪히고 또 본네트 떨어져서 뒤로 또 예, 부딪히고. 예. 또 부딪힌 게 아니라 저기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아스팔트,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 보호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와. 뭐- 아니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중유냐 사유냐 하는 와중에도 그 여자친구분의 안위를 걱정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딱 해서 눈 딱 떠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노래요. 교통사고구나. 누가 날 쳤지 했는데 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진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누워 있더라고. 아하. 그래서 막 가가지고 괜찮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지나간 앰뷸런스는 불러서 이제 우리 와이프를 거기 침대 같은 데서 끼는 데 있잖아요. 그거 딱 하고 난 그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개퍼병원이라고 조그만 병원이 있었어요. 일단 1차 응급 거기서는 약간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팀 지정병원이 순천향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네. 지금 결혼을 하신 사모님이시네요. 그렇죠. 오, 멋있습니다. 의리 있는 여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리가 글쎄.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쳐갖고 예. 죄송한 얘기지만 선수 생활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갖고. 그렇죠. 예. 한 2년 정도는 공도 제대로 못 던졌고 재활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고 일단은 140km 휙휙 넘기던 공이 120km 막 이렇게 던지니까 이건 배팅볼이죠 타자들한테는. 아이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제 또 만일 이제 좀 그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 뭐 의리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여쭤보셨어요? 아유 뭐 60년대생이시고 우리 때는 이제 손만 잡으면 결혼했어야 되잖아요. 그 시기라 그때는 의리보다 이제 그때 둘이 많이 사랑했죠. 이야. 매일 만났죠 거의 매일. 데이트. 예. 근데 인생 절정의 순간에 그런 불안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많이 좌절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뭐 솔직하면 아유 여기까지인 거 뭐 낫겠지 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내 능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좀 좌절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 내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아하. 막 20m 날아갔는데 와. 그 이제 유한으로. 아니 근데 그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대 택시예요? 아니면 뭐?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를 치고 나가서 난 꽝 떨어졌는데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노을해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가 쫓아가니까 거기 대치동 음마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세워놓고 도망가 버려. 도망가요. 뺑소니네. 뺑소니래. 잡았어요? 그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대요. 자수? 신문에 이제 막 김건우 교통사고가 뭐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래요 도대체? 그때 뭐 당구장을 하고 있대나 뭐 음주한 얼굴도 건 못 봤어. 아니에요? 또 어디 뭐? 거의 음주겠죠. 음주가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참 황당한 잘못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죠. 당대 최고의 선수 생명이 이제
좌절된 거니까요. 원망을 좀 많이 하셨겠는데요. 뭐 사과는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얼굴도 못 봤죠.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다 있죠.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이야.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내 능력이 다 달아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목숨을 살려주셨다. 두 딸들 어렵게 키웠지만 네. 예,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저기 와이프하고 저하고 굳건하게 그렇긴 두 딸들을 해도- 잘 지켜냈죠. 예. 그렇긴 해도 뭐 선동열이나 박찬호나 능력으로 따지면 아니면 커리어나 당시 인기로 따지면은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야구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환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있는데 뭐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아, 진짜요? 손주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 집에서, 내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거. 그게 지금 내 인생에서 인생 희망. 60대 초반에 인생 희망에서 가장 지금 행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김건우 우리 선수를 찾아뵈러 온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비욘디도 뭐 건강의학을 다룹니다마는 뭐 힐링이랄까요, 아니면 행복이랄까요, 치유랄까요.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성공한 것만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박수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가 정말 아주 선하시고 그리고 아주 밝으시고 맑으시고 제가 아주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모자는 왜 쓰신 거예요? 지금 뭐 아이고, 지금 뭐 유전적인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뭐 지금 아버님은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또 형도 있지만 저보다 우리 형은 아예 없어요. 그러시구나. 유전적이고. 예, 맞아요. 유전이 크죠. 그 대신 아버님은 키는 작으셨지만 체격은 좋아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제가 운동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막 140kg 팡팡 엄청난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해설하셨는지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도 당대 최고는 김건우다.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너무 아쉽네요 정말. 여러분 우리 김건우 선생님께 뭐 궁금한 거 뭐든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채팅 오늘 또 수능 날이기도 한데 윈터님, 네, 그 다음에 케이팝님, 길따라님, 하늘공방, 네, 시소님, 네, 프리덤님이 위대한 선수 김건우, 네, 감사합니다. 네, 시소님은 군침이 돌고, 잔디님, 구름조아님, 휴식이 필요해, 레온 사인 반장님, 수풀바, 김재민, 유은지, 그리핀님, 예, 수제버거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대요. 많은 업종 가운데 수제버거를 왜 시작을 하셨는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알바 정도 하면서 용돈만 벌고 우리 둘이 살면 되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손주도 태어나니까 돈이 좀 들어가겠네. 사실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손주를 뭐 책가방도 사주고 필요하면 책상도 사주고 뭐 사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손주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는 저희 가게니까 저희 집이니까 월세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안 나가니까 이 집을 사셨잖아요. 그죠? 네, 전체 가게하고. 집은 바로 근처에 있나 보죠. 집 바로 옆입니다. 바로 같은 옆에.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불경기라 어디 상가를 얻어서 월세 내고 그거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장사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용기를 엄청 냈죠. 처음엔 못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불판을 이렇게 다루는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어허. 네. 예를 들어서 패티를 굽고 나서 이제 뭐 소스 뿌리고 이렇게 딱딱 해 하고 남는데 한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철판을 긁으려니까 이게 안 긁혀요. 어이구, 지금은 팔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죠. 다행이죠. 그래서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패티를 딱 올려놓고 바로 긁으니까 그래도 긁혀요. 그거를 6개월 후에나 알았어요. 그렇군요. 누구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그냥 괜히 칭찬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진짜 짱.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세요. 네. 근데 사모님 이 일을 하시는 거 좀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아우, 저기 통장에 돈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진짜요? 정말 제일 즐거워해요. 돈이 들어와서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이런 거를 상당히 즐거워해요. 예. 진짜 참 예. 대단합니다. 저희 때는 참 어쨌거나 남녀간에 의리라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86년도 MBC 청룡 이제 신인왕 하고 나서 그때 구단 납회식이 있어요. 끝나고 이제 회를 마무리하는. 그렇죠, 회를 마무리. 그래서 뭐 젊은 선수는 부모님 모시고 오고 결혼한 선배는 와이프하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정상암 선수 우리 와이프의 사촌 오빠예요. 그러시구나. 예, 우리 장인 어른의 바로 위에 형님. 그래서 이제 사우미 형이 그때 운전이 돼서 사우미 형,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있더라고요. 사촌 오빠랑 온 사모님을 만나신 거구나. 그래서 사무 형 여자친구가 보다.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납회식 딱 가가지고 그래서 막 사우명 오빠하고 이제 막 얘기해. 그래서 아유 진짜 둘이 사귀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우명이 야 저기 작은 아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처갓집이었죠. 그래서 같이 납회 끝나고 처갓집 그 당일날 가서 인사드렸죠. 그냥 자연스러웠죠. 근데 뭐 그때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고 최전성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반할만 하죠. 엄청 멋있는 남자고 하니까. 사실 뭐 방송에서 워낙 대학교 때도 국가대표하고 뭐 해서 여자를 사귀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쁘고 사귀어보지도 않으니까 보자마자 그냥 매일 만났어요. 매일. 네. 그것도 거의 전주훈련 가기 전날까지 2월달에 그때 전주훈련은 진주 거기가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진주 야구장에 갔는데 거기 가기 전날까지 매일 만났죠. 야, 그러다가 그런 불운한 일이 있었고, 예. 그리고 얼마 있다 결혼하신 건가요? 그리고 86년도에 만나서 88년도 6월 23일 날 결혼했죠. 와,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지도 거의 한 37년 네. 되셨네요. 네. 그리고 결혼하셔서 딸 2분 낳으시고 네. 이제 손자인가요? 손녀인가요? 그러니까 손자요. 손자가 또 있고 둘째 손주도 둘째도 지금 잉태 중이고. 배에 있는데. 그러시구나. 언론에 안 나온 얘기 좀 뭐 한두 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시절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니까 박노준 선수와의 관계도 좀 여쭙고 싶은데 당시에 라이벌이고 네. 또 박노준 선수는 또 대중적인 인기가 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비운에 뭐 다리를 다치고 뭐 네. 이런. 근데 두 분은 이제 많이 다르죠, 스타일이. 네, 성격도 다르고. 네.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장남밖에 생각 안 했어요. 시골에서 내 어리니까 형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오면서 이제 봉천초등학교에 갔는데 진짜 아버지는 깡패되지 말라고 운동 집단에 넣어놓으면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초에 시작했는데 그때 박노준이 이렇게 같은 동기 보니까 4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야구를 너무 잘해요. 동기생이. 네, 내가 뭐
아 근데 박노준 선수가 한 살 또 생년월일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살 차이가 한 살 이렇게 저보다 많은데 예, 청소년기에 1년 차이면 크죠. 그래서 고2 때까지 노준이한테 이기질 못했어요. 이긴다는 건 공도 더 빠르지 않았고 타격을 해도 더 멀리 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2 돼서 성인이 되는 장골이 되는 만 어허. 17세, 18세 되니까 힘이 내가 더 센 거예요. 어. 그래서 1년 차이가 컸고 또 그런 1년 차이에 또 최고의 고교하고 박노준하고 초중고를 같이 나왔다는 게 어허. 저한테는 엄청 자극이 돼서 오. 제가 이제 프로야구까지 가고 신인왕까지 할 수 있어. 저 진짜 이 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선의의 그 예, 경쟁을 선의, 하신 예. 거네요. 저는 맨날 고2 때까지 져서 근데 고3 되니까 저기 비거리라든지 볼바르기라든지 이렇게 안 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아, 진짜 대단한 라이벌이었어요, 그 당시 아무튼. 안녕하세요, 우리 총혁을 아,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 네, 편하게 예. 계세요. 여기 저 방송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근데 요즘은 잘 안 만나시겠어요? 뭐 하시나요, 박노준 선수는? 지금 안양대 총장. 오, 총장? 예. 아, 그분이 운동선수 때 갑자기 총장이라는 게 학계에 계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 총장?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명예, 막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막 갈 그런 꿈이 많았어요. 아하, 성공에 대한. 예, 성공에 대한. 사실 같이 나왔지만은 서로 연락 잘 안 안 한 지도 하시는구나. 뭐 수십 년 지났죠. 아, 예. 그렇구나. 사실 이 나이 되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아하,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니, 근데 이건 좀 그 결례 질문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때는 정말 오히려 야구 실력 면에서 더 뭐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으셨는데 좀 세속적인 의미에서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의 모습에 좀 스스로 뭐 실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풍족하진 않지만 일할 수 있고 또 노후 준비를 직접 와이프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아하. 일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네, 진짜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스타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정도만 됐으면 어쩌면은 김건우 선수는요, 지금 뭐 5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나라 이 분위기면은요. 근데 그 시절 최고의 시기에서 그렇게 불운한 사고를 겪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돈 번다고 밤에 술도 먹고 돌아다니고 한 그런 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아하. 하나님이 이제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종교를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렇군요. 이제 뭐 네, 교회 다니시고. 그렇죠. 뭐 찬송가만 틀면 눈물이 나죠. 아, 진짜예요? 네. 아, 무슨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좀 우락부락해 보이시는데, 감수성이 꽤, 예. 아, 그러면 지금은 야구는 일절 안 하시나요? 네, 야구는 평택 청담고등학교 창단팀 거기 감독으로 한 7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야구 쪽은 안 하시는 기웃거리지 않죠. 그럼- 야구라는 게 이제 지도자잖아요. 아. 지도자 하려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서로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못해요. 이제 그 원인도 아버지가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친구분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이 내성적이셨구나. 그 어릴 때 이제 밥하고 국을 이렇게 끓여놓고 명절 되면은 기도하시고. 근데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우리 그 파샤님은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이 방송을
오. 보고 계신다네요. 예. 정여름님이 김건우 선수 좋아했었는데 왜 거기 가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대필님은 뺑소니범이 나쁜 놈이다. 너무 원망스러우실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이스데이님이 사고 이후에 멘탈 회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네요. 이제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불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막 기자들도 따라다니고 선수 커리어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는데 네. 갑자기 몸이 말차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회복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정말? 사실 뭐 오타니 선수 얘기하면 그렇지만 투타를 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둘 그래서 다 잘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구속도 다 잃고 하니까 타자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30살에 타자로 전향을 했죠. 아하. 그래서 그 첫해 그 많은 사람 중에 타자들 중에 최다 안타 1위까지 했었어요. 사고 이후에도 아니 타자로 전향하자마자 그 첫해 이제 쟁쟁한 타자들하고 전반기에 최다 안타 1위 하다가 이제 대전에 원정 경기 가서 제가 1루를 봤어요. 1루를 봤는데 이제 장종원이가 타석에서 딱 쳤는데 이제 빗 맞아 가지고 3루 라인으로 탁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송공 그 송공 3루수가 딱 잡아가지고 런닝수로 던졌는데 공이 씩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장종원이는 달려오고 나한테. 그래서 공이 이제 크로스를 그래서 장종원이가 피하겠지. 손 내 이렇게 내면 장종원이 약간 옆으로 가겠지 했는데 딱 잡는데 장종원이가 그냥 달려드는 거야. 아이고 그것도 왜 그랬대요 또. 그 상황에서 그때 상황이 너무 크로스 상황이라 내가 잡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아웃 시키려고. 그래서 손목이 휙 제껴주면서 여기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 시즌이 끝났죠. 이래가 골절까지. 예, 골절 돼가지고 그 90년인가 그때 시즌이 끝났죠. 그 두 번째 불행이네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30살만 넘으면 구단에서 너 이제 그만해라 막 그렇게 은퇴를 아이고. 종용했어. 지금 생각하면 30살 30대 초반이 정말 키 크고 그러네요. 피지컬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그때 은퇴를 그 장종훈 선수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제 팔자죠. 야, 아니 교통사고로 여기 뼈가 다 부러지고 복합골절. 네. 이번에 또 부딪혀갖고 이 손목뼈가 부러지고 네, 오른쪽 왼쪽 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격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가지고 공백이 한 7년 됐잖아요. 그래서 최다 안타 1위 하기까지 혼자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했죠. 그래서 7년 만에 배틀을 잡았는데 LG 4번 타자였어요. 이광환 감독님이. 제가 LG 4번 타자. 설린 상고 시절에도 4번 하셨잖아요. 그 3번이 투타. 박노준, 네. 4번이 김건우. 그러다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재기를 하려고 장종훈하고 그 다음에 재기하려고 하는데 이 오른손 손등이 감각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그래서 집 앞에 병원 갔더니 피로골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용하지 않는 게 최고. 근데 숨겼죠. 숨기고 하는데 이게 타율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못 숨기겠더라고요. 이게 뭐 여기 부상 이거를 그래서 그냥 바로 트레이너한테 얘기해가지고 트레이너가 감독한테 보고해서 2군으로 내려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수에 대한 그게 피로골절이 뼈가 이렇게 쭉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딱 대면 아파. 그렇죠. 골극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참 그래도 그렇게까지 버티신 거네. 이를 악물고. 그렇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따로 교류하거나 뭐 이런 야구 쪽 관련된 일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야구 쪽은 이제 완전히 다 프로야구 잘 손 안 보세요? 프로야구? 사실 안 봐요. 안 봅니까? 예.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응원하죠. 그 중에 LG의 이제 무게가 있지만 또 충청도 오니까 또
하나 이것을 요즘 이번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러시구나. 요즘 그러면 근황은 그러면 하루 일상은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 9시에 둘이서 같이 밥 먹고 나와서 나는 재료 준비하고 그런 데서- 재료라 하면 이제 직접 그렇죠. 장에 가서 미리 전날 사오고 그래서 그거를 씻고 자르고 토마토도 슬라이스 해놓고 양파도 슬라이스 해놓고 고기도 130g 만들어서 바트에 놓고 뭐 하다 보면 저기 영업 오픈 시간이 돼요. 그럼 손님 오기 기다리고. 그럼 이제 여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면 기분 좋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기 가게 자랑 좀 하세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건 제가 개런티 할게요. 네. 근데 여기가 좀 너무 외딴 데 같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바로 오기 힘들지만은 이 근처로 올 일이 있는 분들은 네. 여기 진짜 강추합니다. 그 정확한 위치가 연포 해수욕장 연포 해수욕장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 예. 그 간선도로인데 상호는 눈에 띄어요. 건우 이렇게. 네. 요 앞에 또 유니폼도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제 MBC 청년 때 입었던 유니폼도 걸려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까지 와 보니 살만하네. 아하. 진짜 여기까지 와서 건강한 손주 이렇게 보고 그냥 여기까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40대, 50대 막 이거 여기까지 와서 일할 수 있고 지금은 온통 건강만 신경 쓰고. 아하. 근데 그 보통 사람이 그냥 그 교통사고 당하고 이래도 큰 불행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우리 김 선생님은 당대 최고의 그 스타라는 정점에서 이렇게 좀 네. 떨어진 거잖아요. 두 번에 걸친 불운한 사고로 네.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이 원망스럽거나 억울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거는 마음속에 혼자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와이프하고 딸들한테 보이면 자식들도 약해지잖아요. 진짜요? 아빠가 약하게 보이면. 아하. 그래서 뭐 이것 좀 다 해봤지만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그게 그리고 그거를 약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아니 왜냐하면 이 방송도 아픈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 네. 저희는 이제 뭐 난치병 환자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불운함을 잘 극복을 하신 건데요. 결국 주변에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어.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정말 할머니 됐는데도 예쁘장이에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장하고 또 마음까지 아름다우시죠. 예쁘장이에요. 내가 와. 지금 마음까지 예쁘장이에요. 야,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저 혼자였다면은 제가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주 마음씨가 나쁜 여자면은 당대 최고의 돈도 많이 벌고 뭐 인기도 있고 그랬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고무신 거꾸로 신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사모님이 고마운 분이네요 그러면. 뭐 전후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죠. 맨날 내가 막 싸우고 뭐 막 해도 그 다음 날 되면 우리 둘이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사모님도 우리 선생님의 진심을 아시니까 사랑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감동 깊게 읽었던 대목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20m 튕겨나가는데 그런 생각 여자친구는 괜찮은가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랬어요, 진짜. 첫사랑이라니까요. 첫사랑. 정말 여자친구 이건 뭐 전국 세계 다 쓰지만 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한 번, 두 번 뭐 누가 소개시켜서 이렇게 만난 적이 그건 있었죠. 근데 사귀어 본 적은 없죠. 멋쟁이세요, 진짜 우리 김 선생님 진짜. 제가 그땐 눈이 멀었나? 근데 멀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보는 사람마다
분에 뭐 이러니까 진짜. 뭐 전 행복하죠. 아, 그러니까. 맨날 눈이 예, 좀 벌써 이렇게 바보죠. 들어올 때 두 분 보니까 막 굉장히 그 행복해 보이시고, 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재료 갖고 오고 만드는 건 사모님이 딱 두 분밖에 없는 전- 거예요? 직원이 없나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시골이라 음. 저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딱 두 분이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둘이 할 겁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손주 있는데 근처서 수원 쪽이나 할 생각도 있는데 따님이 수원 네, 쪽에 네. 글로 오세요. 제가 진짜 네.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원의 그 광교나 아니면 그 네. 물론 그 임대료는 비싸지만 근데 지금 이 솜씨면은 그리고 그 제 또래에서 우리 김건우 선수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굉장한 그 감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히로의 그 모습을 뭐 햄버거를 굽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든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좀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앞으로 꿈은 뭐예요? 저기 우리 와이프를 설득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여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모험을 싫어하시죠. 괜히 이렇게 월세 내고 뭐 이런 거보다 여기는 월세 직원 뭐 그게 걱정을 안 하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제가 투자할게요. 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은 이렇게 이제 총괄 기획만 하고 그리고 그 약간의 마케팅 예. 그리고 그 임대료를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거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럴 거 하고도 이 정도 마시면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한두 분은 이거 왜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햄버거 자체도 그렇지만 인간 김건우의 모습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 와중에 시간이 이제 진심 리스펙합니다. 우리 휴식이 필요해님, 수풀바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케이팝님도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시네요. 해피포그님도 선수 시절 팬이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할 일이죠. 네, 이제 이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벌써. 그냥 금방 옆에서 갔죠?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쳐주니까 그냥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그 선수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나를 평가한다면은 나는 이런 점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손님 네, 유튜브에 손님 오시면 편하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 뭐 수상 기록도 좋고 뭐 커리어도 좋고 기억난 야구 선수 김건우 내가 가장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이고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아니요. 해주세요. 뭐가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부모로부터 이제 좋은 그거를 물려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저하고 지금 39년째 결혼한 지 30. 제가 제일 축복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모님을 만난 거.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모님과 데이트가 아니었으면 그날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모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사모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제 1순위죠. 야구 얘기도 좀 해봐요. 너무 사모님 자랑을 하지만 야구 가운데 김건우는 이 부분에서 내가 대한민국 야구에 뭔가 획을 그었다. 뭐 어떤 기여를 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김건우 선수를 기억할까요? 워낙 프로 생활이 좀 짧아가지고. 근데 최초의 투타 겸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야구 선수 가운데 많았죠. 그때는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근데 김 선수처럼 이렇게 잘한 분이 있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역대 투수면 투수, 야구면 야구 그렇죠. 둘 다 투수도 1등, 타자도 1등 이렇게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의 오타니 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도로 이제 오타니를 그러는데 그런 선수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사실 제가 타자로는 최다 안타 1위 기간이 한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냐고 그래도. 비교하기. 아, 예, 그래도요. 예. 아, 그래서 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최고 무대에서 투타로 그것도 1군에서 1군에서 활약했다는 게 최고의 자부심 같은데. 그럼 아직 그거에 필적할 만한 후배가 나온 분이 없죠 지금. 그렇죠. 투타로. 예. 아 대단하세요. 그리고 최다 승 기록도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다. 네, 신인 최다승 기록을. 자,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어려운 그 불행한 일들을 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 그 지금도 투병 중인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제 교통사고 나고 해서 관절 쪽으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왼쪽 어깨는 오십견도 있었고 이 무릎 인대는 반 정도가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통증으로 안고 살았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거는 수술은 최후다. 아하.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석회질이 낀 거니까 계속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자연 치유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하루 일과 중에 좋은 습관은 제 침대가 엄청 커요. 혼자 쓰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30분 해요. 스트레칭도 지금도? 하고 코어 운동도 하고 그건 제 루틴이 됐죠. 어허. 코어 운동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몸의 신체 허리 쪽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뭐 시닥 같은 경우도 침대가 크니까 다 돼요. 거기 손잡이 팔굽혀펴기 손잡이도 올려놓고 거기서 팔굽혀펴기까지 딱 30분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저기 근육이 막 예. 꿈틀꿈틀 돼요. 뭐 헬스클럽 안 가는데 근육이 예. 이거는 매일 뭐 예. 팔굽혀펴기 같은 거 10개를 3번 나눠서 이거 네. 그거만 해줘도 근육 안 빠지더라고. 딴 헬스클럽 갈 필요 없어요. 아하. 뭐 우리 나이에 무거운 거 들었다 관절 잘못되면은 큰일 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혹시 팬들 네. 잊지 못하는 팬들에게 뭐 덕담 한 마디만 들려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혹시라도 우리 김 선수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 홍혁월 박사님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저를 사랑하시고 또 홍혁월 박사님을 사랑하시는 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소망이 있다면 네. 이제 피아노를 지금 디지털 피아노를 뚱땅뚱땅 하는데 오. 예, 글 써놓은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노래 하나를 마지막에 만들어서 이야.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한테 이거는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야. 저는 한다면 합니다. 작곡을 한다는 얘기가요? 네,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뭐 저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사모님 성함만 여쭤봐도 돼요? 우리 제 와이프는 제 한양대학교 1년 후배 83학번이고요. 네. 이름은 정재연입니다. 네, 정재연 여사님과 네. 우리 김건우 선생님 두 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또 이 가게도 번창하길 네. 빕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